고난 속 지혜의 등불 안반수이경의 가르침으로 거래처 갑질이라는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에세이. 서론 현대인의 고통, 거래처 갑질과 내면의 해답 모색.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며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처 갑질은 많은 이들에게 심각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안겨주는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놓인 기업이나 개인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대우, 비합리적인 요구, 심리적 압박 등을 겪는 현상은 단순한 업무적 문제를 넘어 개인의 정신건강, 직무 만족도, 나아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거래처 갑질에 대한 대응 방안은 보통 법적 조치, 계약 조건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외부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모색되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외부적 해결책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적 노력만으로는 갑질이 야기하는 깊은 내면의 상처, 불안, 분노, 무력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온전히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외부의 변화와 더불어 내부의 변화, 즉 고통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의 전환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불교의 지혜, 특히 안반수이경에 담긴 호흡관, 선정, 마음챙김, 염의 가르침을 통해 거래처 갑질이라는 고민거리에 대한 내면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안반수이경은 부처님께서 호흡을 통한 마음챙김 수행의 방법을 설하신 경전으로 복잡한 현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경전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수행을 넘어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에 탁월한 통찰을 제공하며 거래처 갑질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것입니다. 본론 1. 거래처 갑질의 본질과 그것이 야기하는 고통의 깊이. 거래처 갑질은 단순히 불공정한 계약이나 무례한 언행을 넘어 약자에게 심리적, 물리적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거래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경제적 불이익 강요, 일방적인 단가인하, 대금 지급 지연, 부당한 계약 변경, 반품 및 취소 요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갑질 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심각한 경우 도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 외적 요구 및 사생활 침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심부름, 접대 강요, 비정상적인 시간대의 연락, 휴일 근무 요구 등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안겨줍니다. 셋째, 모욕적인 언행 및 심리적 압박, 폭언, 비난, 인격 모독, 무시, 위협적인 태도 등은 피갑질 당사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을 유발하며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불공정 행위,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하여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거나 기술 탈취와 같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피해자에게 단순한 물질적 손해를 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수면 장애, 소화불량, 두통 등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우울감, 무기력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업무에 대한 회의감, 동기부여 상실, 낮은 자존감은 결국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조직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인재 유출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본질은 외부 상황에 대한 우리의 내면적 반응에서 비롯됩니다. 갑질 그 자체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분노, 슬픔, 무력감은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외부 상황을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내면의 반응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안반수의경의 가르침이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론 이 안반수의경의 지혜, 호흡관, 선정, 마음챙김. 안반수의경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챙김경이라는 뜻으로 불교 초기 경전인 아함경에 속하는 중요한 경전 중 하나입니다. 이 경전은 고통에서 벗어나 평온한 마음과 지혜를 얻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호흡관, 엠푼의 점티, 수행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반수의경이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는 호흡관, 선정, 마음챙김입니다. 1. 호흡관. 호흡관. 생명의 리듬을 통한 현재로의 회귀. 호흡관은 자신의 들숨과 날숨을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는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경전은 긴 숨과 짧은 숨을 알아차리고 몸 전체의 호흡을 알아차리며 나아가 마음의 작용까지 알아차리는 16가지 단계를 제시합니다. 갑질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분노, 불안, 두려움과 같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여 현재 순간을 잊고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이때 호흡에 집중하는 것은 마음을 현재 순간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다 역할을 합니다. 호흡은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하며 그 움직임은 우리의 의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고 고른 호흡은 긴장된 신체를 이완시키고 격앙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물리적, 생리적 효과를 가져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빨라지고 얕아지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마음챙김, 정념, 염, 썸티,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지혜. 마음챙김은 안반수의경의 핵심 개념이자 호흡관 수행의 본질입니다. 이는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어 자신의 생각, 감정, 신체 감각,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판단이나 평가 없이 그저 관찰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갑질 상황에서 마음챙김은 우리에게 2가지 중요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첫째, 감정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멈춤을 가능하게 합니다.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움츠러들기보다 지금 내가 모욕감을 느끼고 있구나, 내 몸이 긴장되고 있구나와 같이 자신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짧은 멈춤의 순간은 우리가 보다 현명하고 건설적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둘째, 갑질 행위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방의 결핍이나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선정, 서메디, 고요하고 통일된 마음의 상태. 선정은 호흡관과 마음챙김 수행을 통해 얻게 되는 깊은 집중과 통일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고 오로지 한 대상에 집중하게 될 때 얻어지는 평온하고 안정된 정신 상태입니다. 선정은 단순히 평화로운 느낌을 넘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풀어지나 발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마음이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이때 선정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제공합니다. 꾸준한 수행을 통해 선정을 경험하게 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쉽게 동요하지 않는 강한 정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는 갑질이라는 경랑 속에서도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선정은 단순히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명확하게 보고 해결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본론 3. 안반수의경의 지혜로 거래처 갑질에 대처하는 실질적인 방안. 안반수의경의 가르침을 거래처 갑질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을 편안하게 갖는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강화하여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능동적이고 지혜롭게 상황을 관리하며 대처하는 적극적인 방식입니다. 1. 2초기 대응 감정의 폭풍 속에서 호흡관으로 중심 잡기. 갑질을 당하는 순간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분노, 수치심, 불안과 같은 강렬한 감정의 폭풍입니다. 이때 무의식적으로 즉각 반응하기 쉽지만 이는 종종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후회할 만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천 방안. 갑질의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언행이 시작될 때 잠시 호흡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길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몇 차례 반복합니다. 이는 신체의 긴장을 완화하고 감정의 스위치가 켜지는 것을 늦추는 물리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호흡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 솟아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자신을 덮치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둡니다.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구나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판단 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짧은 멈춤은 충동적인 반응을 막고 다음 행동을 숙고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2. 상황 분석, 마음 챙김으로 문제의 본질 파악하기. 감정의 경랑이 어느 정도 가라앉으면 이제는 마음 챙김을 통해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 갑질의 구체적인 내용, 상대방의 언행, 당시의 맥락 등을 기억나는 대로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감정적인 해석을 배제하고 사실만을 나열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내 의견을 말하는 중간에 말을 끊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 합리화가 아닌 가능성 탐색, 그들이 겪는 압박은 무엇일지 다각도로 사유해봅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감정적 메모를 방지하고 보다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이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복합성을 인식하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자신이 이 상황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 챙김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단순한 복수심이 아닌 문제 해결, 관계 개선, 자신의 권리 보호 등 본질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3. 지혜로운 대응 선정의 통찰력으로 최선의 길 모색하기. 선정을 통해 얻어진 고요하고 통일된 마음은 상황을 더욱 명확하게 보고 최선의 대응책을 찾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실천 방안. 침착하고 단호한 의사소통. 감정적인 대응 대신 사실에 기반하여 자신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합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자신의 언어와 비언어적 표현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 의식하고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 미팅에서 말씀하신 특정 부분이 저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싶습니다와 같이 감정을 배제한 사실 전달에 집중합니다. 경계 설정 및 보호. 갑질이 반복될 경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계약서 검토, 내부 지침 마련,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오는 통찰력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면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그 요청은 저희 계약서 범위 밖이며 현재 저희 팀의 역량으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와 같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당장의 감정적 만족보다는 장기적인 관계와 비즈니스 목표를 고려한 대응을 합니다. 선정은 눈앞의 현상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는 단호한 거절이 필요하고 때로는 유연한 대안 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자신과 조직에게 가장 이로운 결과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합니다. 필요시 외부 도움 요청. 불교적 수행은 내면의 힘을 기르지만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까지 무조건 혼자 감내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내 상담, 노동조합, 공정거래위원회, 변호사 등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않고 외부의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 또한 지혜로운 대응의 일부입니다. 4. 내면 강화 지속적인 수행으로 회복 탄력성 기르기. 안반수의경의 가르침은 일회성 적용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내면의 근육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실천 방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짧게라도 호흡과 명상을 실천합니다. 5분에서 10분이라도 꾸준히 앉아서 자신의 들숨날숨을 관찰하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합니다. 업무 중에도 의식적으로 마음 챙김 순간을 만듭니다. 차를 마실 때, 회의 전후, 컴퓨터를 켜기 전에 잠시 멈춰 자신의 호흡과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짧은 휴식을 가집니다. 갑질로 인한 상처를 돌아보고 치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용서와 연민의 마음을 통해 과거의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연민의 마음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론 사불교적 관점에서 갑질을 바라보는 확장된 이해. 안반수의경을 비롯한 불교의 가르침은 갑질을 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갑질을 하는 자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혀줍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고통, 덕허 속에 있으며 그 고통의 근원은 가래, 태나, 와 무명, 어비다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갑질을 하는 사람 또한 자신의 욕망, 더 큰 이익, 더 많은 통제권, 인정 욕구 등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을 고통의 방식으로 바라보는 무명, 현실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이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 두려움, 결핍감에서 비롯된 반응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해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갑질을 개인적인 공격으로만 받아들이는 대신 고통의 연쇄적인 사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게 돕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피해자가 갑질,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분노나 증오에 사로잡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분노와 증오는 결국 자신을 더 괴롭히는 독이 됩니다. 불교는 자비심, 커루나, 과연민, 매터를 강조하며 이는 고통받는 모든 존재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과 이해를 의미합니다. 갑질, 가해자에게도 연민의 마음을 베풀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내면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면서도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의 변화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안반수의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외부 세계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갑질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찾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결론, 내면의 평화를 통한 갑질의 극복. 거래처 갑질은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직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 중 하나입니다. 이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 방안은 법적, 제도적인 외부적 노력과 더불어 개인의 내면적 성장을 통한 심리적 회복 탄력성 강화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고려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본 에세이에서 제시된 안반수의경의 호흡관, 마음챙김, 선정이라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는 갑질이 야기하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호흡관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를 현재 순간으로 이끌어 고요함을 되찾게 하는 다 역할을 합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판단 없이 수용함으로써 충동적인 반응을 멈추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여지를 마련해줍니다. 그리고 꾸준한 수행을 통해 얻어지는 선정은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확립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깊은 통찰력을 선사합니다. 이러한 불교적 지혜는 우리에게 갑질이라는 외부적 현상을 단순히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야기되는 내면의 고통을 인식하고 다루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힘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갑질이라는 문제에 대해 보다 침착하고 명확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행이 모든 갑질을 마법처럼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반수이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유지하며 나아가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거래처 갑질이라는 고민거리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외부 환경의 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에서 평화와 지혜의 샘을 찾는 데 있음을 우리는 안반수이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혜가 현대인의 복잡한 삶 속에서도 여전히 강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은 불경, 성경, 그리고 고전 도서에서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들에 대해 탐구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처나 내용이 부족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